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인 3년차 모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대학원까지 수료하느라 남들보다는 조금 취업이 늦어서 뒤늦게 대리를 달았네요.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경제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지라 경영대학원까지 수료했고 수료와 동시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힘들었던 지난날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는지 제 기대와는 다르게 3번이나 낙방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기막힌 일입니다. 민정아, 오늘도 학교 가냐? 내 얼굴 언제 볼래? 논문도 쓰고 과제도 해야 하고 바쁘다. 나도 잠 좀 자고 쉬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굳이 대학원까지 가야 해? 남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워라밸이라는 게 있잖아. 학력 차이는 안 둔다지만 현실이 그렇질 않으니 맞춰야지. 그건 그렇지. 우리나라 취업 까다로운 건 알아줘야 해. 지난번 면접 본 건 어떻게 된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하려 했지. 네가 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됐나 보네. 그러게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데 가거나 나랑 같이 동반 입사하지 그랬어. 한 푼이라도 더 올려받아서 부지런히 벌어야지. 지금도 학교에서 근로학생인지 뭔지 그거 하잖냐. 그걸로 교재비 버는데 어우 힘들어. 민정아, 지난번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어딘데? 거기도 좋은 데 아니야? 교수님 워낙 발도 넓으시고 엔간히 좋은 데 추천해 줬겠어? 야, 말도 마라. 어찌나 까다롭고 물어보는 건 많은지.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야. 남자들만 득실거리는데 내가 홍일점이었다니까? 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안 갔어? 말하자면 길어. 면접이랍시고 따로 만나자는데 그게 뭐겠냐? 그것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 늦게 주점에서 보자는 거면 그게 뭐냐고. 헐, 정말 주점에서 보자고 했어? 지금 세상에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다행히 강남에 무슨 와인바더라? 당연히 안 갔지. 이거 신고한다고 하니까 사과하더라. 그 뒤로 교수님이 날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은 왜? 외기인 교수님이 소개해준 자리인데 자기 먹칠하고 왔다 이거지. 아무튼 이따 끝나고 맥주나 한잔 하자. 학교 앞 치킨 나라 콜? 콜. 시간 맞춰 나갈게. 대학 동기들은 취업해서 이미 주임이며 대리 직급을 달고 시집 가느냐 마냐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석사 과정을 마무리해갈 때쯤 저를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취업을 알선해 주신 적도 있어요. 학업 성적도 좋고 논문 써내려가는 실력도 좋다며 나름 규모 있는 회사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낙하산 취급받기 싫어서 거절했던 적도 있었죠. 물론 소개해 주신 회사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엔 대놓고 접대를 강요하는 곳도 있었어요. 결국 제 힘으로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논문을 쓰며 허비하고 말았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라 생각했지만 눈 감았다 뜨니 저도 곧 수료할 시기가 다 오더라고요. 아직 취업하고 싶은 회사도 못 정했고 딱히 준비해둔 게 없어서 더욱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한 박사, 이러다 대학원에 말뚝 박는 거 아냐?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말에 어쩐 일이세요? 이번에 논문 쓴 것 때문에 말할 게 있어서.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말씀하시지 않고요. 급한 일이신가요? 우리 사이에 뭐 그럴 게 있나? 학교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생각나서 연락했지. 점심은 먹었고. 네, 저 방금 먹었어요. 논문에 고칠 부분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 탈이지.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칭찬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아, 잠깐. 뭐가 이렇게 급해? 지금 시간 괜찮으면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내가 따로 한 박사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갑자기 만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딱딱하구만. 어디 수료하고 사회생활이나 하겠어? 내가 좋은 취업 자리가 있어서 소개 좀 해주려고. 땡땡 기업 알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인데 인재 좀 찾아달라고 해서 이따가 커피 한잔 하는데 그 자리에 오라고. 아,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지. 그럼 내가 괜히 오라고 하겠어? 어때? 좋은 기회인데 이따 올래? 아, 제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 전에 이야기만 하고 끝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얼굴 한 번 본다 생각하고 커피나 한잔 하고 가. 솔직히 남들은 다 취업 성공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만큼 제가 절박하기도 했고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평소 왕래가 잦았던 교수님이니까 믿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나갔지만 제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고요. 카페라고 해서 간 곳은 룸으로 되어 있는 와인바였고 어두침침해서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옆에 오라는 둥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시길래 슬쩍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며 허튼 짓은 하지 않고 대화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어요. 수진아, 너 A기업이라고 알아? 그럼 들어봤지. 거기 딴 건 몰라도 회계사들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 경험 쌓기 딱 좋은 곳. 그래? 그렇게 좋은 곳이야? 당연. 왜? 거기 입사하게? 글쎄, 솔직히 내년이면 졸업인데 나도 목표라는 걸 잡아야 하나 싶어서. 야, 너 원래 B기업 들어가려고 했잖아. 무슨 일 있구나. 그치? 아니, 너 이 교수님 알지? 얼마 전에 A기업 담당자 소개받았거든. 야, 그럼 그냥 거기 가면 되지. 잘 됐네. 아, 근데 영찝찝해서. 좋은 회사면 뭐하냐. 나 그날 솔직히 기분 좀 더러웠거든. 왜? 무슨 짓 했어? 아니, 내가 당할 사람이냐?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피했지. 근데 자꾸 손 만지려고 하고 어깨동무 하려고 하고. 야, 그거 딱 사이즈 나오네. 접대하라는 거 아니야? 뭐 그딴 새끼가 다 있어? 교수님 학부에 계실 때 그렇게 안 봤는데 대학원 가고 좀 찌드신 건가? 아, 몰라. 그래서 좀 복잡해. 약속 있다고 둘러대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마주치냐? 뭘 어째? 그냥 당당하면 되는 거지. 일단 대학원 졸업부터 해. 그래. 이런 이야기 너한테밖에 못하는 게 참 슬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입사 기회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촉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항상 찝찝했어요. 무언가를 바라는 눈치였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보는 듯한 더러운 기분을 받았거든요. 결국 저 혼자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체념하려는 찰나 제 인생을 뒤흔들 법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지 않는 성격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저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셨던 교수님은 그 뒤로도 저에게만 소개해 준다며 여러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이내 교수님의 검은 속내를 알고 말았습니다. 민정 씨 할 말 있으니까 이따가 교수방으로 좀 오지? 아, 네. 제가 지금 잠시 바뀌어서요. 급한 일이실까요? 아니, 그냥 우리 민정이 얼굴 봐야 힘이 좀 나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밖이라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밖에서 따로 봐도 되고. 네? 어디서요? 안 그래도 학교 돌아갈 시간 되면 교수님 퇴근할 시간이긴 합니다. 민정이만 괜찮다면 밖에서 보도록 하지. 내가 이따 약속 장소 문자로 보내도 되나? 네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연락 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멀지 않은 곳으로 장소 정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와. 자네, 지금 올 수 있나? 아, 네,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나왔거든요. 그 전에 취업 문제는 좀 생각해 봤나? 지난번에 소개시켜준 곳은 긍정적인 반응이던데.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일단은 대학원 수료하고 나서 머리 식히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미리 준비해도 모자란데 취업하고 싶지 않아? 보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던데. 아, 그렇긴 합니다. 취업하고 싶으면 나 만나러 오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찾아줄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금방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이번엔 말이 좀 통해서 다행이네. 땡땡 모텔 201호로 오게. 네? 모텔이요? 아니에, 내가 좀 피곤해서 쉬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맥주랑 간단히 먹을 건 내가 사놨으니까 민정이는 몸만 오면 돼.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순간 판단이 안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미친놈 아니냐며 거기 가면 큰일 날 거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대학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후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물쭈물하며 다가와서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던 이유는 제가 교수님과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서였어요. 후배의 말로는 교수님이 저에게 A기업을 소개해준 시점이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은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먼저 꼬리친 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배도 교수님께서 취업을 시켜준다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아무 의심 없이 모텔까지 갔는데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한 박사, 어쩐 일이야? 정말 뻔뻔하신 것도 정도 것이지.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교수님이랑 불륜 관계라뇨.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왜? 아니야. 그동안 내가 나오라 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게 데이트지 뭐야? 그리고 지난번에 모텔에 안 온 거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날 조용히만 지나갔어도 이러진 않았지. 네? 교수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와이프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사모님은 모르시죠? 교수님 이러시는 거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한테도 치근덕대셨던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네요. 그리고 사모님 아주 대단한 분이시던데요. 뭐? 너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 다니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너, 내가 너한테 점수 후하게 준 이유가 뭔데? 그 정도 보답도 못해? 몸으로 보답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미친 건데요? 진짜 피해자들 다 모아서 대면이라도 하실래요? 이봐, 그래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야 졸업하면 끝인데. 야, 네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러게 놔두겠냐고. 아, 미친 교수 새끼가 진짜. 저기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네 와이프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당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증명해봐. 이게 뭐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모님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교수님이랑 불륜 관계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저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교수님이 취업시켜 주신다길래 오라는 데 갔더니 다 저러셨더라고요. 다행히 제 몸은 안 건드셨습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하셨을지. 저도 이러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 못 참겠어서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말 안 해? 여보, 그게 아니라 제가 헛소리 하는 거야. 응? 교수님,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교수님이 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스런 제자한테 모욕감을 심어주시면 안 되죠. 닥치지 못해. 너 취업 진짜 안 하고 싶어. 너 내가 만만해. 어디서 모함을 해. 취업이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저희 괴롭히시는 건 좀 아니죠. 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기업에 들어가기 힘든 거 너도 알잖아. 꽂아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당신 당장 집에 들어와. 지금 당장 튀어와서 나한테 해명해야 할 거야. 학생, 일단 고맙고 내가 나중에 연락하도록 하지. 그 뒤로 교수님은 더 이상 대학원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 분원으로 좌천되었다고도 하고 재판에 넘겨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알턴이가 빠진 것 마냥 속이 후련한 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논문 작성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대학원을 수료했답니다. 교수님 때문에 생긴 취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2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그럴만도 하다며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교수님께 취업을 빌미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그 여후배가 교수님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제 행동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모았고 직접 경찰서로 가서 성추행, 인격모독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재판받아서 구치소에 갔거나 합의금을 물어줬거나 했겠죠. 나예요. 잘 지내고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남편 대신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사과라뇨? 우리 남편이 그쪽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말야. 내 성격에 직접 데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은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아, 네? 구치소요?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어쩌겠어.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나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남편이어도 쓰레기 같은 짓 했으면 용서 못해. 이혼 안 해준 것만으로 많이 참은 건데요. 제가 괜히 이를 키운 게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소갈이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그쪽이 사과를 하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쪽 계좌로 500만 원 넣었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걸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쪽 성격에 안 받을 것 같아서. 네? 저한테 돈을 왜 주세요?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해결된 일인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당신 덕분에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건 내 취업 선물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사모님. 이럴 땐 그냥 모르는 척 받는 거예요. 그걸로 면접 볼 때 이불 정장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사 먹고 그래요. 작게나마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난 누구처럼 속물같이 행동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요.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염치로. 그럴까봐 내가 알아서 계좌로 넣은 거예요. 그럼 취업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잘 지내고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곳에 취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니는 회사에 4번 만에 입사했고 현재 대리로 근무 중에 있죠.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취업이지만 괜찮은 연봉에 근무 조건에 저는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줬던 A기업 관계자였던 사람을 저희 회사 물류창고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면접 비리를 저질러 오며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말단 공장직으로 좌천됐더라고요. 직급이며 월급이며 깎일 대로 깎여서 말 그대로 노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기억이 났는지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회계관리 점검차 물류창고에 갔는데 이런 기막힌 광경을 목격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래서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 못 산다고 하나 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는다지만 아직도 약점을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체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사는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